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행복한 100세 시즌 2 시작해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뭐 그런 이슈를 진단해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홍경식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한명훈 전무님하고 이제 그 오늘 주제는 이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예. 베스트 5가지를 뭐 뽑아봤습니다. 베스트라니까 좀 워스트 5인데. 그렇죠, 워스트. 근데 하여간 예. 우리가 또 사실 은퇴란 말보다는 이제 첫 번째 직장을 퇴직하시고 퇴직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그렇죠. 있죠. 너무 예. 막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또 그렇죠. 실패하면 큰 실패를 맛볼 수 예.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하신 그 거죠? 내용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역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친절하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 5가지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행복한 100세 시즌 2입니다.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뭐 베스트 5인데 그냥 월스트 5가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좋은 일은 아니니까 이제 예. 베스트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예. 5가지를 우리 한전무님이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5대 리스크라고 이제 뭐 퇴직 후 5대 리스크를 그렇죠. 말씀 어떤 리스크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거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리스크가 재무적 영향이 크고 빈도수가 많으냐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다. 높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크다. 파급 효과가 그렇죠.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가 빈도수가 55%로 가장 빈도수가 많죠. 전체가 100%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 크다. 그렇죠.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중대 질병. 이거는 이제 빈도수는 높은데 뭐 재무적 충격은 크진 않네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예.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예. 두 번째가 이제 중대 질병 리스크로서 요거는 빈도수는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창업 실패 리스크인데 빈도수는 19%고요. 네 번째가 이제 금융사기 리스크인데 빈도수는 이제 6%밖에 되지 않지만은 충격 크네요. 충격은 크죠.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 리스크가 빈도수는 3%로 가장 작지만은 이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행복한 이제 퇴직 후 생활이라는 게 부부 관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흔들리면은 정서적으로도 흔들리고 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크네요, 그죠? 그렇죠. 외롭기도 하면서 네.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면서 네.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챙기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인 자녀 리스크, 뭐 자녀 리스크다 하니까 이제 말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네. 한데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결국은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오래 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자녀 결혼 자금을 많이 쓰고요. 60대인 경우입니다. 50대나 60대인 경우. 근데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비에 이제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녀 결혼 비용으로 노후 자금의 한 60% 정도를 소진하는 이거는 걸로.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기가 그렇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진되는 걸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한 이제 자녀 1인당 교육비가 우리나라 평균 1억 3천만 원이니까 두 자녀만 해도 2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또한 이제 중고등학교 물론 대학교까지 이렇게 뭐 사교육비 이런 게 수입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노후 준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녀 결혼 자금하고 사교육비에 너무 무리하면 내 노후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은 보면은 역시 자녀에게
과잉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가 여유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학자금은 부모가 대주지 않고 본인이 장학금으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데도 학자금 융자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많이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자금을 본인이 해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부모가 대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또한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은퇴 선진국에서는 본인이 해결을 하고 또 예식장도 우리나라는 요즘 워낙 호텔에서 많이 하는데 예식장도 성당을 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이런 데를 빌려서 한다든지 또 혼수도 우리나라는 요즘 그 가전제품만 하더라도 아예 그냥 최신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한 몇 천만 원씩이 드는데 은퇴 선진국에서는 예물이나 혼수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노후 자금이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결국 겁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혼자금이나 사교육비 다 써놓은 다음에 남은 돈으로 내 노후 보내자. 그럼 너무 괴로운 노후가 되는 거고 내 노후에 필요한 걸 다 떼놓고 그렇죠. 남은 것 중에서 그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결혼하고 그런 걸 교육비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인 자녀 결혼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노후 빈곤율이 50%를 넘어가고 지금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사기 리스크, 이건 이제 사기에 조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금융사기는 이제 금전적으로 손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걸 당하면은 내가 속았다는 자괴감, 자책감에 빠져서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되고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지면서 가족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되죠. 요즘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신종 사기 수법, 피싱, 스미싱, 파밍, 참 우리가 들어도 생소한 이런 수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한 요즘 SNS 등을 통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빼가서 금융감독원이다, 경찰청이다, 세무서다, 이런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접근을 해서 또한 돈을 뜯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요즘 온라인이나 전화로 금융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좀 신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 많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수익에는 항상 고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높은 수익률 제시에는 항상 뒤에 사기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의심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또한 이제 은퇴자들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고정 수입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항상 이런 그 고정으로 수익을 주겠다, 고수익을 주겠다는 이런 미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역시 은퇴자들이 이런 금융사기나 사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사기 당하시면 이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과거하고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업 실패 리스크. 이제 창업하다 실패하면 굉장히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은퇴 이후에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문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창업한 지 심지어는 1년 만에 예. 또 3년을 넘기는 율이 굉장히 드물고 조급하게 하지 말자. 예,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조급증을 버리고 또 진입 장벽이 낮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암만 노력하고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꼭 너무 돈을 벌라 하지 말고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배우고 준비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충분히 좀 대화도 하고 또 전문가하고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타율이 높은 야구 선수들 보면 내가 잘 때리는 볼, 그런 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막 휘두르면 삼진 아웃 되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대질병 리스크, 건강관리 문제 같은데 어떤 그렇죠. 얘기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중대질병에 취약을 해지게 마련이죠. 또 건강은 노후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또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건강을 잃으면은 삶의 질은 그야말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습관병으로 5개 질병이 있다랍니다. 예, 암, 뇌질환, 심장질환, 당뇨, 대사증후군. 우리 저 전무님은 뭐 하나도 없으십니까 지금?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좀 생활 습관을 잘 들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 흡연, 또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과로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운동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에서 3번 이렇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예요. 이거는 언론이나 많은 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34살 때, 60살 때, 78살. 요 3번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군요. 올해 우리 나이로 이게 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60세를 잘 넘기면은 또 80세까지는 또 잘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를 또 잘 넘기면은 100살까지 또 살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물론 헬스라든가 자전거 타기, 등산 이렇게 좀 과격한 것도 좋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하루에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한다든지. 쉽지 않아요, 만보 걷기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보다도 계단을 오른다든지. 또 집에서 좀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유연성이나 근력 같은 게 떨어지는데 좀 스트레칭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걸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만 하다 보면 잘못하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같이 섞어서 하면은 부상도 방지하고 또 꾸준함 이런 것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겁니다. 들으면서 저도 체력이 뚝 떨어지는 나이가 됐는데 반성이 됩니다. 몇 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빈도수는 작지만 한번 겪게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실질적인 재무적 충격이 큰 황혼 이혼 리스크. 일본에 황혼 이혼이 많다는 거는 아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황혼 이혼은 빈도수는 아까 3%지만은 이게 많이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과 또한 이제 인간관계 이런 단절, 정서적 그 충격이 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홀로 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황혼 이혼이 된다면 일단은 재산도 반으로 줄어들고 또 내가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이런 연금도 이제 5년 이상만 이렇게 그 혼인 관계가 증명이 되면은 거의 50%를 띄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 같이 있게 되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예전엔 직장인 단위하고 싸울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가부장적인 이런 태도를 좀 이제는 퇴직한 이후에는 좀 버리고 부부간에 좀 대화를 활성화하고 또 남성이 좀 가사도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 우리 전무님도 집에서 좀 하십니까? 저도 많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 설거지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해서 만일 해야 될 경우도 법적으로 이혼보다는 요즘 조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법적인 상태는 유지하기 때문에 재산의 이런 분할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고 또한 이제 나중에 사이가 좋으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또 자녀들한테나 주변에도 그렇고 하니까 좀 조론은 부부 각자 삶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뭐 결혼식이라든가 무슨 대소사 있을 때는 또 같이 이렇게 모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될 그러니까 수가 뭐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사실 정답은 사이좋게 서로 기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거, 그죠? 존중해주고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황원 의원이라고 이제 참 입에 담기 거북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예, 서로 노력해서 행복한 노후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은퇴 이후에 가장 좋은 친구는 배우자다. 예.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5가지 피해야 될, 하지 않아야 될, 또 피해야 될 리스크인데, 뭐, 결론 한번 지어주시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5가지가 결국은 노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빈곤을 피해가려면은 이 5가지 리스크를 잘 좀, 조절하고, 피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